수학의 김책 94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볼까요? 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1세제곱센티미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1세제곱센티미터가 뭐냐면은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예요. 근데 이 직육면체의 부피를 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로 구하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예전에 1제곱센티미터를 가지고 넓이를 구했던 방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가로 2cm, 그다음에 세로 3cm라는 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1제곱센티미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가로로 두 칸만큼 그리고 세로로 세 칸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을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 그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선이 조금 애매한데 이런 식으로 안 예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높이도 이런 식으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안 예뻐, 안 예뻐. 좀 급하게 그리느라 더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거 한 칸이 지금 1세제곱센티미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1, 1, 1 가로로 3칸만큼 있네. 그 다음에 세로로 하나, 둘, 두 칸만큼 있네요. 높이가 한 층, 두 층, 세 층, 3층까지 3층까지. 그러면 여기에 1세제곱센티미터가 몇 개가 들어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림이 현재 있다고 치면요. 이런 식으로 지금 1층에는 이만큼 있겠죠. 이게 지금 3층까지 쌓여 있다라는 거니까 3 곱하기 2 하면 6개, 그리고 6개씩 3층까지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어요. 좀 그림이 지저분하지만 뭐 마음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육면체, 직육면체 같은 경우에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다. 그런데 정육면체는요 다른 표현이 나오거든요. 한 모서리의 길이에다가 한 모서리의 길이에다가 한 모서리의 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얘랑 똑같아요. 한 모서리의 길이 이거를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로 생각하셔도 된다. 하지만 길이가 똑같으니까 그냥 한 모서리를 3번 곱하면 되는구나 였습니다. 그림이 지저분했어요. 다시 생각해도. 자, 직육면체 모양의 물건이래요. 부피를 구하랍니다. 그러면 가로 10cm, 세로 10cm 곱하기 5 하면 되겠죠. 10 곱하기 10 곱하기 5. 100 곱하기 5는 500입니다. 15 곱하기 12 곱하기 2가 되겠네요. 얘는 계산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15 곱하기 2가 30이잖아요. 30에다가 12를 곱하면 360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8 곱하기 8 곱하기 8이죠. 가로 세로 높이. 그리고 참고사항 말씀드리면 가로가 여기가 세로가 됩니다. 여기를 세로로 지금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는 높이에요. 자, 그러면 88에 64. 64 곱하기 8은요. 48에 32, 68에 48, 512. 512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두 직육면체의 부피의 차를 구해보래요. 지금 요 밑면 중에 위에 있는 친구가 20제곱센티미터랍니다. 20에다가 곱하기 3을 하시면 60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20제곱센티미터가 3cm만큼 쌓여 있는 거니까. 여기 있는 옆면 중에 하나가 9제곱센티미터라네요. 그러면은 9에다가 8 곱한 72 세제곱센티미터가 될 겁니다. 부피의 차를 구하랬으니까 72 빼기 60은 12가 되겠네요. 12 세제곱센티미터. 3번 정육면체와 직육면체의 부피가 같답니다. 근데 정육면체의 넓이 한 면의 넓이가 4 곱하기 4죠. 그게 4cm만큼 쌓여 있는 거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입니다. 16 곱하기 4라서 6, 4, 24, 64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네요. 그러면 직육면체의 부피가 64 세제곱센티미터인 상태예요. 그러면 64는 8 곱하기 4 곱하기 네모를 한 게 64인 겁니다. 8, 4, 32네요. 32 곱하기 네모는 64. 그러면 이 네모에 들어갈 말은 숫자는 2가 되겠죠.
그래서 2cm만큼의 높이가 있을 때 부피가 64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를 각각 2배 해서 만들었답니다. 새 직육면체의 부피. 그러면 가로가 2cm였던 게 4cm가 됐네요. 그 다음에 3cm였던 게 6cm가 되었죠. 2cm였던 게 4cm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피를 구하면 원래는 2 곱하기 3 곱하기 2, 4, 3, 12 세제곱센티미터였는데 얘는 4 곱하기 6 곱하기 4가 되겠네요. 24 곱하기 4가 됩니다. 4, 4, 16, 2, 4, 8, 96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어요. 2배 했는데 12가 96이 되었네요. 원래 있었던 부피 12를 가지고도 구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가로가 2배, 세로가 2배, 높이가 2배가 되었으니까 12에다가 2를 곱하면 96이 됩니다. 곱하기 8을 하면 답은 96 세제곱 센티미터. 5번 작은 정육면체를 여러 개 쌓아 직육면체를 만들었답니다. 쌓은 직육면체의 부피가 324 세제곱 센티미터래요.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작은 정육면체 한 개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얘 전체가 324다. 그런데 얘가 지금 보면은 가로 두 칸으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세로 3칸, 그 다음에 높이 2칸인 거예요. 길이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칸 곱하기 3칸 곱하기 2칸을 했을 때 324가 나온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좀 몰라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부피가 몇 개인지 몰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그러니까 2개, 3개, 2개 한 이 계산 결과가 6이 12개거든요. 그러니까 이 12개가 있는데 이 12개의 하나당 부피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당 부피를 네모라고 해볼게요. 네모. 하나당 부피가 네모만큼인데 이 네모만큼이 12개 있어요. 그게 324만큼의 부피랍니다. 그러면 네모는요. 하나의 부피는 324를 12개로 나눈 만큼이에요. 그러면 324 나누기 12, 24 84니까 27에 14, 84가 되겠죠. 하나의 부피는 27이랍니다. 그러면 정육면체예요. 뭔진 모르겠지만 한 모서리의 길이, 얘가 물음표죠. 저 물음표를, 얘가 물음표인데 이 물음표를 세모라고 해볼게요. 세모 곱하기 세모 곱하기 세모를 한 게 27 세제곱 센티미터라는 거예요. 어떤 숫자를 3번 곱해서 27이 되려면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8. 3 곱하기 3 곱하기 3은요. 9, 3은 27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모서리의 길이는 3cm가 되는 거예요. 이게 9로 구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는데 이거는 3으로 구하는 결과가 나와야 제대로 구하신 겁니다. 여기까지.